20년도 더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웬 자동차 한 대를 업어오셨습니다. 마치 각도기를 통해 각을 잰 듯 네모네모 반듯하고 보라색의 오묘하고 환상적인 색감은 저를 그 센치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했습니다. 그 차량은 현대 엘란트라였습니다. 엘란트라의 아늑한 실내 공간, 그리고 탈탈거리면서도 싱싱 달리는 슈퍼카급 주행 성능은 저의 어린 마음에 이 세상에서 현대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 회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직물 시트 특유의 내 몸을 감싸주는 듯한, 마치 누군가가 포근하게 백허그를 하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 특히 물이라도 흘리게 된다면 100% 흡수하여 흔적조차 없애게 하는 오토클리닝 기능이 탑재된 최첨단 직물 시트는 저를 현대 엘란트라에서 꿀같은 낮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했을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뒷좌석을 탔던 경험, 면허를 타기 위해 난생 처음 타보았던 액센트, 일종 보통을 타면서 처음 몰아봤던 높은 전고의 묵직한 느낌의 포터, 그리고 난생 처음 중고 현대차를 구입해 마이카가 생긴 경험. 현대차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애칭의 브랜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브랜드 또한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삼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BTS, 기생충, 미나리와 같은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브랜드의 현대, 기아차 또한 엄청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과거 현대차가 1986년 미국 시장에 엑셀이라는 차량으로 첫 진출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고장 많이 나고 싼 맛에 막 타는 혼다차 짝퉁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현대가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안방 브랜드인 포드, GM 판매량을 추월한 건 물론이고 아예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인 혼다 상대로 일본차 킬러로 불리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들 이 사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 타이거 우즈가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을 타다가 절벽에 굴러떨어져 차량이 완파되는 등 큰 사고가 났었죠. 하지만 그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는 가벼운 타박상만을 받았을 뿐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으로 외신들은 제네시스 차량의 안전성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연 판매 2만 대 수준의 제네시스는 지난해 5만 대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제네시스 단독 매장을 여는 등 미국 시장에 매우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보에 순항 중인데요. 미국을 접수했으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본차 디자인은 너무 못생겼습니다. 정말 디자인만 보고 차를 산다고 하면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을 차들이 일본에는 널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나아진 것도 같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차의 디자인은 너무나 심심하고 특색 없고 심지어 타고 다니기에 창피할 수준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한 번은 꼭 점령해야 하는 곳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차의 한계가 없는 질주가 계속됩니다. 과거 2001년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판매 부진으로 2010년 일본 시장에서 현대차가 철수한 뒤 다시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2000년대의 현대차와 2010년대의 현대차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2010년대의 현대차와 지금의 현대차도 역량면으로 보면 엄청난 퀀텀 점프를 이뤄냈습니다. 10년 만에 아예 다른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만에 강산이 변했듯 현대차도 많이 변했습니다. K5를 필두로 한 자동차의 디자인, 동력 성능, 핸들링, 승차감 등 현대, 기아차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흉기차라고 불리던 2000년대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게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점입니다. 이러한 품질 급등의 자신감으로 무장한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친환경 차량 위주로 올 7월부터 인도를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약세인 일본 자동차들의 일본 시장에서 미래 자동차 플랫폼인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위주로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 수소연료 전기차 모델인 넥소를 필두로 온라인 영업을 통하여 일본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대는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공급망 이슈와 자연재해 요인 등에 직면하면서 친환경 차량의 물량 공급이 줄었고 이에 따라 미라의 2세대 신모델 판매량이 급감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일본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토요타마저도 순수 전기차 모델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암울한 전망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매년 30%의 고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독주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다소 현대차의 유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현대차는 성공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현대차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정복했으면 그만한 노력으로 일본도 충분히 점령할 역량이 있을 법한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라 많이 힘든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앞서 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아직도 아날로그에 미쳐있는 나라이기에 최첨단 전자제품이 내장되어 있는 전기차, 전기수소차가 인기를 끌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가 소니와 샤프 같은 브랜드들을 핸드폰 시장에서 거의 퇴출시킨 것처럼 현대차가 토요타와 혼다에 큰 타격을 입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좋아서 그러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들이 평소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 자동차가 자신들의 안방 시장을 점령하고 대방항해하는 표정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사실 현대라는 브랜드에 많은 분들의 미운 털이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이런 경영행태라든지 기업 이미지 이런 건 제쳐두고 일본의 주력 업종 시장인 일본 자동차 시장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번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미 웹툰, 아이돌 등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본 시장 내 한국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이 못생긴 일본 자동차들을 찍어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소에는 점잖게 있다가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개인 사람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극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대가 일본이다. 이러면 이미 끝난 상황이죠. 남녀노소 5천만이 총단결하여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 감히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상상도 못할 잠재력을 발휘하기 나름입니다. 2019년 당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당시 모두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운 털이 참 많이 박혀있긴 해도 현대차가 전 세계적인 자동차 선도 브랜드가 되어 한국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차량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내수용과 수출용 옵션을 차별하고 가격 정책도 수출용은 내수용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하고 오죽하면 흉기차라는 오명을 받으며 안전성에 대해서도 형편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대한민국 기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를 비롯해 자동차 수리, 중고 자동차 시장 등 2차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로 제공하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브랜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앞으로 행보에 주목해봅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